지금부터 연구비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비 정산의 경우에는 단계 협약이냐 아니면 일괄 협약이냐에 따라서 각 단계 말 혹은 일괄 협약의 경우에는 마지막 연구개발 종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설명에서는 지금 각 메뉴별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해당 화면은 전문기관의 화면입니다. 상단에 정산관리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좌측에서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산기관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산기관 관리라고 하는 것은 협약이 체결되고 나서 해당하는 과제를 정산을 수행할 주체를 지정하는 화면입니다. 흔히 위탁회계법인이 될 수도 있고 전문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회계법인이나 전문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정산이 기간을 설정하고 나면 앞서 말씀드렸던 각 단계 협약의 경우에는 단계와 단계의 마지막 연차에 연구개발 종료일이 도래한 과제들을 1개월 전에 자동 안내를 통해서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 수 있는 화면이고요. 정산 대상 안내는 그런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안내를 위한 화면입니다. 이렇게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안내를 받게 되면 연구개발 기관에서는 이제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사용실적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 통합 RCMS나 통합 이지바로에서 사용실적 보고서를 작성 그리고 제출 완료를 하게 되는데요. 해당 부분은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전문기관에서는 사용실적 보고서를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이동하실 수 있게끔만 연결을 해주고 있고, 실질적인 사용실적 보고서 작성과 제출은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구개발 기관이 사용실적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정산기관 관리에서 지정했던 위탁회계법인이나 전문기관에서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정산을 실시하게 되면 이 정산 결과가 정산이 확정됐을 때 이제 전문기관으로 이관이 되면 이 정산 결과 검토 및 안내에서 이 정산 담당자, 전문기관 정산 담당자가 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정산 결과를 1차 검토하고 이제 2차 확정을 통해서 이제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1차 정산 검토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연구개발기관에 안내를 하게 되고, 연구개발기관에서는 포탈을 통해서 이 정산 결과를 조회해서 필요시에 정산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산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의 신청 검토 관리에서 담당자가 원하는 확정이나 승인을 할 수 있지만, 이게 타당성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 하단에 타당성 검토위원회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면 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결과 이 연구개발기관에서 신청한 정산 이의 신청에 원하는 확정이나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재정사안이 일어나는 것이고, 원하는 확정일 때는 이의 신청이 기각돼서 추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정산 확정을 통해서 정산이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정산이 확정이 되면 이제 추후에 징수 관리를 통해서 이제 납부 계획에 대비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정산에는 이제 납부 계획이 생성되기 전까지 정산이 확정되는 부분까지가 정산의 범위이고, 다른 납부 계획이 생성돼서 납부를 하는 부분은 이제 타 파트에서 징수 관리 쪽에서 이제 설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해당하는 메뉴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정산 설정 관리의 정산 기간 관리입니다. 해당 메뉴는 이제 최상단에 메뉴가 이제 변경이 될 거지만 지금은 이제 요 위치에 있는데요. 정산 기간 관리에 보시면은 전문 기관별로 사업 연도별로 해당하는 정산 대상 과제들의 목록이 보여지고 이 과제들에 대해서 이 중앙에 뭐 이를테면 전문 기관이 할 거냐 아니면 이 전문 기관에서 협약 체결 시에 그 계약을 맺은 위탁 기관들을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계법인을 선택하고 정산 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서 일괄적인 선택이 가능하고요.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정산 기간을 지정하게 되면 이 정산 기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산 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선택했던 기간으로 이제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 나서 전자결제를 통해서 이 정산 기간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전자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문 기간에 따라서 결제를 태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는 반면 이렇게 확정, 전자결제 그룹웨어 연동되지 않는 전문 기관들은 확정의 행위를 통해서 전자결제에 준하는 그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보시면은 지금 결제 상태가 보이지가 않고 있는 이유는 지정만 했기 때문에 배정만 된 거고 확정을 해야만 전자결제 혹은 확정을 통해서만 결제를 맡게 되고 이제 비로소 결제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제들에 대해서 정산기간 정보가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과제를 전자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확정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해서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서 이 정산기간이 이제 결제가 되는 그런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산기간을 설정하게 되면 이 상단에 보시면 정산 대상 안내 및 이력 조회 화면에서 검색을 통해서 그 정산 대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산 대상은 그 기본적으로 과제들에 대한 정보가 보여지고 있고 이 정산 기본 정보 해당하는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 그리고 회계법인 그리고 이제 정산에 대한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단계 정산, 단계 협약일 경우에는 이 정산 기준일은 연구개발 종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연구개발 종료일에서 3개월까지 정산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정산 종료일이 자동으로 보여지고 이 경과일은 정산 기준일 기준으로 얼마가 지났는지 그리고 잔여일은 정산 종료일 기준으로 며칠이 남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정산 대상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정산 대상 과제들을 선택해서 일괄 안내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공통으로 제공하고 있는 일괄 팝업에서 발송 버튼을 통해서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산 대상 안내 및 이력 조회는 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해서 그 일괄 안내를 하게 되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되면 해당하는 과제의 연구 개발 기간은 포탈 화면에서 이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은 이제 연구 개발 기간이 그 포탈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해당하는 그 과제 수행 쪽에 보시면 이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에서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메뉴를 누르게 되면 검색 조건이 보이고 검색 조건을 누르게 되면 이제 자신이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제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과제 정보가 보여지고 사용했던 연구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제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 이동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의 그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트에서 이제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연계 개발 중이어서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팝업을 닫고 이 테스트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 테스트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은 실질적으로 그 연구 개발 기관에서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 완료한 상태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연계 개발 중이어서 직접 확인하실 수는 없지만 이 버튼을 통해서 이제 그 사용 실적 보고서를 실질적으로 제출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을 누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내용을 등록하고 작성이 완료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는 이 해당하는 메뉴를 꼭 클릭을 하셔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업무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전문기관에서 이제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된 부분이 이제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정산기관이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이 완료가 되면 그 정산관리 쪽에서는 사용 실적 보고서 현황을 통해서 그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 실적 보고서의 내용을 이 전문기관 화면에서도 검색을 통해서 과제를 클릭하고 이 과제의 이 좌측 우측 정보에 사용 실적 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사용 실적 보고를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은 사용 실적 보고서 현황이고요. 이렇게 사용 실적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지를 전문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다음 설명해 드릴 정산 결과 검토 및 안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검색 리스트를 검색 조건을 통해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정산 기관들에 대한 정산 결과를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그 최종 그 정산 실시된 결과를 확정이 되면 저희 쪽에 전문기관 쪽에 내려주게 됩니다. 그 내려준 과제 정보가 그 좌측 메뉴에 보여지고 좌측 메뉴를 클릭했을 경우에는 우측에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정산을 실시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제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연구비에 대한 정보, 뭐 불인정한 금액인 얼마고, 그리고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검토 의견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지원금에 대한 금액, 그리고 연구개발기관, 지자체, 수요처에 대한 정보들, 실제 사용한 금액과 잔액, 그리고 불인정 금액은 얼마고, 이자와 수익금에 대한 반납,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산 잔액이 얼마고, 차년도이월액을 계산해서 실제 최종 잔액을 뽑아내고, 최종 잔액을 정부 지분율과 민간 지분율의 합산에 의해서 회수해야 할 금액이 정해지고 연구개발기관에서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연구개발기관에 잔액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추가 납부액에 따라서 이제 납부 계획이 생성이 나중에 될 것이고, 이 금액만큼 그 연구개발기관이 더 납부를 해야 할 경우에는 이 금액만큼 납부 계획이 생성될 거고, 잔액을 지급해야 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잔액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당하는 기관에 잔액 지급액만큼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산 결과가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내려오면 과제 정보를 확인하고 과제에 대한 상세 정산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이 검토 의견을 추가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 입력을 확인하시고 이제 지금은 정산 결과를 진행했기 때문에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정산 결과 검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1차 정산 결과를 검토한 과정으로 그 상태값이 변경이 됩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산 결과 검토를 하게 되면 정산 결과가 정리된 상태로 나오게 되고,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자 통과, 이 검토 버튼을 과제를 선택해서 검토를 해야만 전자결제가 승인을 받게 되고, 그 정산 결과 검토 정보의 이 결제 상태가, 이 결제를 받았을 경우에 결제 상태가 표현이 되고, 결제를 맡아야만이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서 그 전문 그 연구개발기관에 검토를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검토 안내를 하게 되면 연구개발기관의 이 전문기관에서 1차로 정산 결과를 검토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메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개발기관의 포탈 화면에서 사후 관리 쪽을 보시면 정산 결과 조회 화면이 있습니다. 정산 결과 조회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연구개발기관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정산 대상 기간을 보여지고, 이 정산 기간에 대해서 그 검토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내를 받게 됐을 경우에는 안내 일자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정산 결과 검토가 언제 그 검토가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기간을 선택하고 상세 보기를 누르게 되면 과제 및 정산 정보를 통해서 앞서 전문기관에서 본 것처럼 이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로 형태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이 부분은 좀 화면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기관에서 본인이 사용했던, 본 기관이 사용했던 금액과 실제 그 사용했던 금액, 그리고 잔액이 얼마가 남았고 불인정 금액이 얼마여서 실질적으로 정산 잔액과 최종 잔액,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를 납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해당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는 맨 우측에도 보시면 이제 납부 계획 정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맨 처음 전문기관에서 1차 검토했을 때는 납부 계획을 확인할 수 없고요.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 후에 정산 결과를 확정했을 때 납부 계획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산 결과 조회를 하고 과제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상세 보기를 눌렀을 경우에 필요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산 결과가 확정된 데이터여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정산 결과 검토를 하게 되면 이 이의신청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이의신청을 하는 화면은 이 화면에서도 확인하고 할 수가 있는데, 전문기관에서 앞서 정산 결과 검토 및 안내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을 전자결제를 맡고 검토 안내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아서 재정산이 필요한 과제들은 재정산을 하고,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그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결과를 다시 내려받으면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이 동일한 메뉴에서 정산 결과를 확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검토 안내, 확정 안내, 그리고 결제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는 과제에 대해서 확정을 누르게 되면 결제 통과가 되고, 해당하는 결제가 완료가 되면 이 상세 메뉴에 이의신청 정보 이후에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산 결과 확정 정보에 이제 결제 상태가 승인이 됐을 경우에 이제 정보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산 결과가 확정이 된, 결제가 된 과제들에 대해서만 확정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산 결과 결제를 받지 않은 과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안내를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전자결제 확정, 정산 결과 확정이 된 과제들에 대해서만 이제 확정 안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 안내를 하시게 되면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송을 하게 되고, 발송을 하게 되면 이제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연구개발기관 화면입니다. 사후관리 쪽에 정상결과 조회를 통해서 이 정상결과 조회 하면은 정산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일률적인 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선택을 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본인이 수행한 과제들에 대해서 정산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산 결과 검토를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이 신청된 정보 그리고 이 정산 결과가 확정됐을 때는 정산 결과에 대한 확정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고, 확정됐을 때 이제 납부 계획이 생성되기 때문에 납부 계획에 대한 이제 세부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정산 결과가 조회가 되면 이 납부 계획을 토대로 이제 징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징수는 이제 다른 쪽 그 파트에서 한번 설명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좌측에 연구비 집행 실적 현황을 보시게 되면 해당 수행했던 검색을 통해서 연구비를 집행을 한 과제들에 대한 정보가 보여지고, 이 과제들에 대해서 실제 협약 정보와 사용 금액, 그리고 천연도 이월액이라던가 불인정 금액, 사용 잔액들에 대한 정보를 해당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그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하는 과제를 비목별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은 이제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 중이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해당하는 화면으로 이동해서 해당하는 화면을 저희가 제공받아서 이 과제들에 대해서 실제 그 집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도록 현재 개발 중입니다. 이상으로 정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